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와가지고 첫 공식 기자회견. 그렇죠. 입국 때 간이로 했던 거 말고 했는데 일단 총평.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히딩크 감독 이후로 본 감독 중에 인터뷰 능력만 치면 전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예, 베스트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을 할 때 묘사를 하거나 끌어들이는 수식어들도 되게 적절하고 되게 세련됐고 회피할 때 회피 두리뭉실하게 근데 두리뭉실하게 회피를 하는 것도 좀 격이 있어요. 보면 그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근데 있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하더라. 그래서 인터뷰 능력으로 치면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 그리고 톤이 굉장히 약간 좀 신뢰도 있는. 맞아요. 이 저음으로 쭉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스타 출신이어서 미디어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본 사람 같다. 맞아요. 네. 그리고 슈틸리케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봐.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스킬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야. 저도 뭐 잘 알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뭐 그거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제가 그러니까요. 선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돌려가는 거거든. 내가 그 사람 얘기까지도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인상 깊은 정중하게 답변이 몇 개 있었어요. 듣보잡 슈틸리케. 아까 그 베를린 시절 묻는 것도 그냥 인정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약간 좀 왜 그랬냐면 기자들이 오늘 전 기자들도 잘 물어볼 거 잘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뭐 전술에 대한 거, 앞으로 한국 축구에 대한 방향과 철학 이런 것도 좋았지만 사실 약간 빨간 맛으로 갔거든. 맞아요. 빨간 맛. 그러니까 필립 람이 자서전 때 아니 당신 보고 전술 없다고 그러는데 체력 훈련만 시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아니면 헤르타 베를린 때 갑자기 혼자 SNS 켜가지고 빤스런 했는데 왜 너 그때 톡 꼈냐. 뭐 이런 거. 이거 막 물어봤어. 그랬는데 크리스만이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차분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잘 털었다고 봐. 그러니까 기자들도 잘 물어봤고 그 크리스만도 여유 있게. 근데 그거 나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괜히 또 뭐 핑계를 대거나 나 그때 잘못한 거 아니라 정중히 인정할 거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하면 바로 직전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하고 비교를 하면 벤투 감독은 약간 까다로운 질문이 자기가 있으면 약간 울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울컥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되게 곤란한 질문들도 되게 능수능란하게 넘어가고 차분하게. 인정할 것 인정을 똑바로 해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헤르타 베를린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야. 맞아, 나 실수야.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 맞아요. 난 그때 경험 때 많이 배웠고 이런 실수를 줄여나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그분 알았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안 하겠다는데. 필립 람이 너 전술 없다랬는데 그랬더니 맞아 막 그럴 수 있어. 그 노멀해. 근데 사실 선수는 그렇게 자기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 공격수는 난 슈팅 더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비수는 수비 조직 훈련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포지션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 난 그것도 인정해.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진짜 저도 좀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당연히 전술적인 능력 뛰어나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니까. 근데 두 번째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그걸 되게 잘했던 게 바로 히딩크 감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진짜 잘생겼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실제로 영향이 있어요. 느낌이 되게 선하네. 우리가 선수 때 또 이런 거 그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지만 되게 선하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코칭 스태프 구성은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다 나왔어요. 코치진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기가 데려오는 코치진과 한국 코치진으로 구성을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차두리 서울 그 실장 유소년 실장은 서울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코치로 합류하기보다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약간 좀 도와주는 거겠죠? 약간 반발짝 떨어져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오늘 계속 막 너무 이름이 계속 나가지고 두리차가. 그래서 K리그 선수들과 감독들에 대해서 가교 및 정보를 전달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벤투 감독 시절에 코칭 스태프에 있었던 마이클 김도 코치로 합류할 예정. 그건 아무래도 그 벤투 감독과 시절과의 어떤 연속성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왜냐면 본인이 골랐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마이클 킴은 마이클 킴을 내가 마이클 킴을 하겠어라고 골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모르겠지 사실. 그거는 협회나 뭐 뭔가 쪽에서 추천을 할 때 카드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직접
데려온 코치진은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헤어초크 수석 코치로 데려옵니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트링가라, 그다음에 전 독일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괴프케를 또 골키퍼 코치로 데려오고요. 그다음에 피지컬은 피지오라고 하죠. 로이타. 이래서 이제 4명이 데려오는 거고. 여기는 뭐 헤어초크 같은 다 그렇고 다 그동안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독일 대표팀이나 미국 시절에 어쨌든 다 얽히고 설켰던 자기가 인연이 있든 뭐 어쨌든 저번에 벤투 감독의 외국인 코치도 4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석, 그러네. GK, 공격수 4명이었으니까 결국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초크 관련해서 그런 걸 물어봤어 기자가. 또 이제 약간 매운맛이 나왔죠. 네. 아니 그 재테크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테크요? 제가 이게 본인 거 신설을 제 그 관심사가 상당히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 재테크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클리스만 감독은 나는 당연히 상주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한국 대표팀에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꽤 된다 유럽에서. 그렇죠. 예. 그럼 유럽 선수들도 지켜봐야 되는 게 있고 또 물론 K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모두 하려면 굳이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선수들이 어디서 뛰느냐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공간이 나눠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줌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텐데 코치진들은 나눠져서 영역에 있다가 필요할 때 모일 수 있다. 또 필요할 때 흩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게 결과론으로 평가받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그러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에 저희 선수들이 국가대표 일지는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를 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걸 현장에서 보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또 계속 얘기를 클리스만 스스로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목표가 뭐냐라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뭐 평가들이 현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당연하다. 모든 감독들은 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와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난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안컵 우승은 얘기를 했는데 더 중장기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은 보니까 4강이라고 그걸 너무 이렇게 뽑던데 제 느낌은 어땠냐면 말을 들을 때는 한국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했던 거기 때문에 포부는 크게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4강이 목표다라는 울절보다는 목표는 포부는 크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난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벤투 감독 전술의 연속성.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능동적인 축구를 통해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신선한 흐름을 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도 지켜봤고 이거는 선수들이 소집되면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다. 말 잘해. 말 잘해요. 말 잘해. 이것도 뭐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도 딱 느끼는 게 이 뭔가 굉장히 가장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 이런 어떤 질문에도 가장 또 편하게 물론 중요한 건 결과겠죠. 클리스만 감독 표현대로 결과죠. 뭐.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말 잘해서 뭐 그냥 이렇게 스킬이 좋네가 아니라 이게 상당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미디어와 왜냐면 거기서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누구였어? 예전에 슈틸리케 그 소리아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팀 엄청 흔들렸었죠. 우리에게는 소리아노 같은 공격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누구였어? 그 전 감독이 우리는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게 있었는데 잘하네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국가대표팀 감독한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국대 감독은 클럽 감독하고 달라서 동기부여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볼 수 없잖아요. 클럽은 매일 보니까 이제 작전이나 이런 팀워크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맞추지만 국가대표팀은 1년에 잘 봐야 6번 보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다시 6주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대회나 치를 때 이 동기부여의 측면이 되게 강한 조직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메시지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랑 할 때 이 공격이 있을 때 본인이 선수를 킵하거나 팀을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이 기자회견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작전상으로 아니면 경쟁을 붙이거나 선수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써먹거나 하는 식으로도 기자회견은 국가대표 감독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스킬인 맞습니다. 말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지. 박지성 선수가 선수 은퇴하면서 지도자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감독을. 이유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감독이란 자리가 전술을 짜고 그 짠 전술을 작전판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라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감독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 맞아요. 거기에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선수들과 심리적인 밀당도 해야 되고 또 벌어진 일들을 프런트와 구단의 직원들과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미디어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축구 팬들과 소통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총괄할 수 있는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인데 그게 감독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미디어를 상대하거나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 선수들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전술적인 능력과 선수들의 평가와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결과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첫인상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자회견만 평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네. 감독 클린스만은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기자회견만 평가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축구 철학에 대해서는 간략하면 이따 나중에 저희가 또 정리해 드릴 수 있겠지만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공격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고 경력 단절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들이 있었는데 코비드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시간 좀 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좀 축구를 많이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다음 일정은 주말에 일요일에 서울하고 울산 K리그 직관을 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13일 정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팀 소집 명단이 발표되겠죠. 그리고 한 20일 정도의 소집, 요거는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일에 소집을 하고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이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 그다음에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의 두 번째 A매치 평가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아까 했던 선임한 코칭 스태프라든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된 내용은 이제 6시 내축구 때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저희도 오늘 2시에 라이브로 들었던 요 클린스만 감독의 기자회견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